안녕하세요. 저희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 문제 연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단 글로벌 학교 자연스럽게 팀의 강희연, 이재윤, 송성민, 이진서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동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벌써 약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는 현재 코로나 사태 속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소비하고 버리는 이 마스크 쓰레기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직후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ACS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매달 약 1290억 개씩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도 기숙사 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매일 마스크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많은 양의 마스크가 벌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폐마스크를 수거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 처리 방법은 마스크를 2번 접고 끈으로 묶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영등포역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진행한 결과 1시간 동안 30여 개의 일회용 마스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마스크,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다나 산 등등 자연으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야생 동물들의 몸을 걸리고 옮기기도 하며 동물들의 활동을 제한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는 해양에서 분해돼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틈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균이 숨을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염자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면 자칫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권고한 대로 종량제 봉투에 잘 폐기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환경오염이 줄어들긴 하지만 마스크 쓰레기를 소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 KF80 이상 마스크의 주요 성분은 폴리프로필렌과 이를 압착해 초곡새 섬유 부직포로 전환한 멜트 블로움 부직포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스크의 주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은 땅에서 완전히 자연 분해되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 성분은 폐기 처리되며 소각 처리될 때 맹독성 화학 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킵니다. 다이옥신이 한번 환경에 유출되면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고 그 성질이 유지하기 때문에 토양과 하천에 녹아있는 다이옥신이 동식물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되 대부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일회용 마스크 처리 방법을 잘 모를 뿐더러 마스크 쓰레기가 환경오염이 되는 것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저희는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가 불러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올바른 마스크 쓰레기 처리 방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저희는 마스크 수거함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마스크는 PP, 즉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폐마스크의 부직포는 열을 가해 녹여 PP 수지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재생 PP 수지로 다시 부직포 원단을 만들어 마스크를 제작할 수도 있고 펠릿 또는 하수관 파이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마스크를 재생 PP 수지로 되돌려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마스크는 부직포 외에도 콧등 지지대, 마스크 끈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스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리해야지만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폐마스크를 따로 수거하고 부직포 외의 재료를 분리하는 작업에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고 사용자가 직접 수거함에 폐마스크를 분리 수거한다면 폐마스크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폐마스크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마스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마스크를 재활용하기 위한 마스크 분리수거함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플라스틱 박스 뚜껑에 구멍을 뚫어 마스크를 부직포변과 코 부분에 철사, 귀를 거는 끈으로 분해하여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남녀 기숙사와 학교 총 3군데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스크 수거함 위에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보기 쉽게 붙여두었습니다. 저희는 약 한 달간 마스크 분리수거함과 포스터 설치를 진행한 뒤 1차 설문조사와 대조해 학생들의 마스크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2월 3일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설문조사 이후 2차 설문조사에서 마스크 쓰레기가 환경에 주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었고 폐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올바른 폐마스크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아는 학생들의 수가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친구들이 폐마스크 분리수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스터와 함께 설치한 마스크 분리수거함에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모인 폐마스크는 약 4.85kg이고 약 1,600장이 모인 셈으로 폐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는 학생의 수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마스크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분리수거한 마스크를 어떻게 폐기물 재활용 전문 업체에 전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와 비슷한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리빙랩 센터 소속인 마스크 두이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두이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폐마스크를 수거해 자외선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재가공 원료 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 원료로 재가공하여 업사이클링하는 팀입니다. 여기서 업사이클링이란 단순한 재활용인 리사이클링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물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원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스크 두이팀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거한 폐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저희가 수거한 폐마스크도 업체에 같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마스크 부직포 4.85kg, 약 1,600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전달한 폐마스크는 손을 대지 않고 버튼 등을 누를 수 있게 만든 위생용품인 터치프리키 혹은 플라스틱 화분을 업사이클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VIC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마스크 수거함을 운영하여 수거된 마스크를 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재가공 업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에서 구, 구에서 시, 시에서 국가 단위로 폐마스크를 더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여서 환경 보호에 큰 이바지하는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스크 쓰레기 문제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마스크 쓰레기 문제 해결은 기술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레기를 처리할 때 더욱더 관심을 갖고 모두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구를 지키는 이번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꾸준히 저희의 삶 속에서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팀이었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